오늘이 벌써 네 번째 강의. 그렇죠. 예, 입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오늘 수학 선생님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어서 차라리 좀 수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께 좀 양해를 드리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를.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또 재미있게 사실 한 달이만 걸쳐도 그냥 바로 또 연상할 수 있는 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학생들한테 뭐 재밌게 썰을 푸실 때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사실상 수학 선생님들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타이밍이 분명 오실 텐데, 수학이 그래 자유로움, 광활한 그런 영역 이런 것들을 상기해보는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은 미적분학입니다. 좀 오랜만에 짚고 가자면은, 일단 미분이라는 것은 발생학적으로 제일 처음에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뭐 그것이 운동학적으로 왔었을 때는 순간적인 속도, 혹은 기하적으로 왔었을 때는 순간 그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로 다뤄졌던 수학 개념이고, 적분이라는 것은 이제 고전적으로 면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뭐 그게 도형의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운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이제 별개의 그 주제로서 다뤄지던 수학 두 개념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제1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둘이 알고 보니까 역연상 관계더라. 제임스 그레고리와 뭐 아이작 베로 등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고, 이제 아이작 뉴턴이 너무 놀라서 심장을 부여잡았었던 그 정리죠. 이로써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분수계 미적분, 프랙셔널 컬큘러스가, 그럼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사실상 이 미적분학이 만들어진 그 태동과 같이 해요.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보통 이제 라이프니츠식 표기로 하면은 이렇게 df, dx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미분하면 이계도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계도함수는 이렇게 d제곱의 f, 뭐 dx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3계도함수, 4계도함수 이런 식으로 계속 도함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빠졌지만 n계도함수, 고계도함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n계도함수라는 게 이게 n이 변수란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생각이, 이 n에다가 꼭 자연수만 넣어야 될까? 여기에 예를 들어 다른 거 뭐 루트 2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나?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자연스러운 그 수학자들의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라이프니츠께서 이제 1695년도에 기욤 드 로피탈 정리의 로피탈 맞습니다. 로피탈한테 보낸 서신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린 아직 정수 외의 차수에 대한 미분을 알지 못한다. 알고 싶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피탈의 미적분학 스승이었던 요한 베르누이한테 보낸 서신에서는 일반적인 차수, 제너럴 오더에 대한 이제 도함수를 라이프니츠가 언급을 해요. 연구해보자. 존 얼리스한테 보낸 서신에서는 dy d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y를 2분의 1번 미분한 거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쓰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라이프니츠 때에서는 이것에 대한 뭔가 명쾌한 답이라는 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라이프니츠의 바로 다음 때 이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 하나가 나오죠. 그 수학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수학자, 모두의 스승이신 오일러십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오일러 시대만 해도 사실 모든 함수들을 다 다항함수의 급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항함수가 사실상 뭐 수로 치면은 자연수 같은,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근간이 되는 이제 함수를 다항함수로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놨죠. 다항함수에 대하여. 그래서 오일러께서 제시한 분수계의 도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x의 m제곱에 대해서 dn, dx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가 이제 감마함수들이죠. 이게 그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이제 보면은 약간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볍게나마 좀 짚고 가겠습니다. 감마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팩토리얼, 우리가 n팩토리얼은 팩토리얼 함수의 일반화 함수죠.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원래 보통 자연수에 대해서 뭐 2팩토리얼은 2, 뭐 4팩토리얼은 24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 n팩토리얼이라는 그 n에다가 분수 같은 거, 자연수 외의 수를 넣는 그러한 팩토리얼을 이제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수학자들의 호기심에서 오일러께서 마찬가지로 또 큰 공헌을 하신 그 감마함수의 기본적인 식은 다음과 같고, 당연히 이 감마함수는 팩토리얼 함수를 내포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팩토리얼 값들을 다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감마함수의 식은 n-1 팩토리얼, 자연수에 대해서는 다음같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다시피 감마의 4다. 그러면 3 팩토리얼이 나와요. 그래서 6이 나옵니다. 뭐 감마의 5다. 그러면은 이제 4 팩토리얼, 그래서 24가 나오고요. 감마의 6이다. 그러면 5 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120이 나오는 거고, 팩토리얼 함수를 그대로 내포하면서 그 정의역을 일반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맨날 질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0 팩토리얼이 1이냐? 그에 대한 이제 당위성 중에 하나가 감마함수에다 실제로 1을 대입을 해서 0 팩토리얼 계산을 해보면 1이 나와요. 이 감마함수가 결국에 자연수만 다룰 수 있었던 함수라는 것을 이제 정의역을 넓혔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이러는 것을 더 일반화된 변수에 대해서로 이걸 키워드로 한번 삼는 것이죠. 감마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제 자연수 1부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러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마함수만이 뭐 그렇다고 유일한 팩토리얼의 일반함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팩토리얼의 일반함수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죠. 감마함수에다가 당장 뭐 주기 1자리인 함수만 곱해도 뭐 그렇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왜 감마함수만 특별 취급하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일러께서 발표를 하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일반 함수니까 그래서 유명해진 것도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그런 함수이기도 하고, 그래프가 일단 되게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을 지나면서 얼마든지 울퉁불퉁한 그런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컨벡스한, 보다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로그 컨벡스한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정리가 있죠. 이제 보어 몰로르프 정리라고. 슈퍼 컨벡스, 한국어로 하면은 초아래로 볼록 그런 이제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이 감마 함수가 유일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감마 함수를 특별 취급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가 좀 재밌겠죠. 2분의 1 팩토리얼이 뭐게? 학생들은 당연히 물음표가 뜨지 않겠습니까? 2분의 루트 파이야. 그래서 심지어 파이는 어디서 나왔고, 감마에다 2분의 1 대입을 하면은 팩토리얼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팩토리얼, 그 값은 이제 루트 파이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또 재미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기하적인 논의도 가능하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오늘 이제 당연히 다들 수학하신 분들이니까 제 설명이 혹시 좀 뭔가 미흡하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손들어서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문 있으신 분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네, 그럼 이제 감마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오일러께서 분수계 도함수로 정의하신 요 식에다가 예시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식에 요거는 이제 x의 제곱을 한 번 미분한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x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2x잖아요. 요 함수에 넣어보면 2x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함수를 다 기본적으로 그 값은 다 나와요. 두 번째 거는 x 세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그럼 3x제곱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나옵니다. 네. x 세제곱을 두 번 미분하면 그러면은 이제 3x제곱을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x가 나와야 되겠죠? 네, 6x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도함수의 정의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2분의 1번 미분하면 뭐겠느냐? 네,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x를 2분의 1번 미분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x에 그럼 몇 차가 되겠느냐라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x의 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2 빼기 1로 1차가 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그렇죠? x의 세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은 3x제곱, 그러니까 3에서 2로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x의 1제곱을 2분의 1번 미분하면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지 뭐.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자연스러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수였다는 거죠. 앞에가 몇이 튀어나겠느냐? 그 개수를 이제 감마함수를 이용한 수식으로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했었을 때 뭐 이런 거 학생들한테 x를 야 2분의 1번 미분하면 뭐게? 루트 파이분의 2 루트 x야. 딱 얘기해주면은 학생들의 그 수학적인 수학적인 상상력이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키워질 수도 있겠다. 실제로 저 학생들 가르칠 때 뭐 가끔 이제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이제 막 열심히 막 소논문도 쓰고 학교에다가 그 발표하고 되게 과제할 때 많이 잘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수학에 좀 관심 있는 애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라이프니츠께서 던졌던 떡밥이 이렇게 회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x를 2분의 1번 미분한 결과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겠다. 라크로익스는 수학자입니다. 약간 대중한테는 낯선 분일 수 있는데 이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학자 중에 하나예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배 난파당해가지고 그 조난하는 그 소설을 읽고 수학에 입문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설을 읽고 너무 재밌던 거죠. 그래서 항해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수학에 입문을 해서 30대에 첫 논문을 내고, 대학에서 수학 학과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이분이 그때 만들었던 교과서가 영국에서는 거의 50년 동안 쓰였다 그래요. 그 대학들에서. 넘기겠습니다. 몇 가지 정도 재미있는 예시들을 같이 보면은, 얘는 이제 뭐냐면 x를 3분의 1번 미분한 거예요. x가 3분의 1번 미분하면은 대략 1.1 x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이라고 쓴 이유는 요 감마함수 자체 이게 이제 초월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나 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가 3.14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엄밀하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앞에 개수가 1.1이다. 이거는 x를 4분의 1번 미분한 거. 4분의 1번 미분하면은 대략 개수가 1.088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재밌죠? x를 루트 2번 미분하면. 그러니까 그 감마함수는 제가 오일러 언급을 했지만, 오일러께서 감마함수를 복소수 정의어까지를 확장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복소수까지로도 허수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트 2번 미분을 하면은 개수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제가 쓴 거는 잘 뒤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x를 파이번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x의 1-파이 제곱 차수는 그렇게 되고, 앞에 개수는 0.1463 정도 나온다. 현재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네. 그 몇 번 미분할 때 네네. 우리 수업 방금 복소수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분수계라고 사실 번역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수학 용어로는 그 프랙션이 분수라서 그래서 분수계라고 불러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일상용어로 사실 프랙셔널이라는 것은 꼭 분수적인이라기보다는 1과 2 사이의 수, 2와 3 사이의 수. 그래서 저는 번역을 잘 한다면은, 우리 해석학도 아날리시스도 대학교에서 이제 교과과정 잡을 때는 그 세분화해서 뭐 리얼 어널리시스, 실해석학, 복수해석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차라리 이것도 실수계 미분 혹은 이제 복소수계 미분, 이제 기존의 미분은 정수계 미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는 게 감히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뭐 저의 제안이 당연히 뭐 질문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러 시대에만 해도 모든 함수의 근원은 다항함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일러께서도 다항함수에 대한 분수계의 도함수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 믿음이 깨지잖아요. 결국에 뭐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로 바꾼다 치더라도 그에 따른 조건, 그 구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이제 조세프 푸리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항함수 말고 삼각함수로 표현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푸리에 급수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깨지면서 이제 수학자들이 그러면 이거 다항함수의 분수계 도함수 말고 아예 그냥 일반적인 함수 fx에 대한 분수계 도함수 정의를 만들자 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도 약간 유의미한 결과를 낸 사람이 이제 푸리에예요. 그래서 푸리에는 이제 1822년에 열분석 이론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일반적인 fx에 대한 도함수 정의를 내는데, 사실 수학자들이 봤었을 때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뭐 인테그랄들이 보이잖아요. 도함수를 정의하는데 왜 적분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도함수는 도함수대로 정의식을 두고, 적분은 적분대로 정의식을 두고, 이들이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학자들이 적분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분수계 도함수의 정의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다들 실패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밑에 쓴 이 정리가 이제 수학자들의 노력이 이제 그치게 되는 사건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미분의 연산자라고 왔었을 때 이 미분 연산자가 쉽게 말해서 교환법칙도 성립 안 하고 결합법칙도 성립 안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n번 미분한 다음에 알파번 미분한 결과랑 알파번 미분한 다음에 n번 미분한 결과가 일반적인 함수의 fx에 대해서는 맞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2번 미분한 다음에 3번 미분한 결과랑 3번 미분한 다음에 2번 미분한 결과가 같아야 예쁘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안 되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그렇죠. 그 다음 거는 n번 미분한 다음에 알파번 미분한 것은 n 플러스 알파번 미분한 거랑 다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더라라는 게 증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은 뭐냐면, 일반적인 함수 fx에 대한 도함수를 잡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선을 돌리냐면은,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건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계 적분에 대한 부정적 분식을 만드는 쪽으로 관심사가 흘러가요. 근데 그 이유는 이래요. 그 이유는 어차피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미분과 적분이 역연상관계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럼 적분을 정립을 한 다음에 미분을 역연산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조세프 리우빌이 유의미한 이러한
요 앞에 쓴 요 J는 적분연산자입니다. 물론 이 적분연산자를 I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죠. 인테그랄. 근데 그 I라는 게 실제로 이제 수식을 보다 보면은 되게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뭐 대괄호로 헷갈릴 수도 있고 절대값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J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딱 봐도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식을 가다듬은 분이 베르나르트 리만이에요. 이 방식으로 이제 많이 보통 통용을 합니다. 이제 그 분수계 부정적분 정의를요. 밑에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x를 한 번 적분했다. x를 한 번 적분하면 당연히 2분의 1 x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다는 거죠. 네. 선생님 이거 그 적분상수 c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분상수 c가 이제 붙이고 싶으면 요 밑에 구간을 0이 아니라 c로 붙이면 돼요. 네. 그때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면 됩니다. 네, 예시를 몇 개 더 했습니다. 그래서 x를 2분의 1번 적분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3루트 파이분의 4가 이제 개수로 나오고 x의 2분의 3제곱이 된다. 이거는 EX.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일러 시대 이후로는 이제 수학자들이 일반적인 함수 fx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EX 같은 초월함수, 뭐 sin x, 루트 x 같은 거 다 이제 됩니다. 그래서 EX에 대한 2분의 1번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EX의 이제 에러 펑션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죠. 그 확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정규분포 함수 적분하면 나오잖아요. 그 정규분포 함수의 누적분포 함수의 요 에러 펑션 가우스 오차 함수가 나오죠. 혹은 요새 이제 머신러닝 혹시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은 머신러닝에서 활성화 함수로서 요거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또 많이 써요. 하여튼간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sin x를 이제 루트 2번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대략 앞에 개수가 0.6269 정도 되고 무리함수 루트 x를 파이번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분수계 적분이 되게 강력한 이유는 이 정리 때문이에요. 요게 이제 아까 도함수는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인 함수 fx에 대한 도함수는 그 연산자가 일반적으로 결합법칙도 교환법칙도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정의한 부정적분, 분수계 부정적분은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을 다루려다가 그냥 스킵했어요. 워낙 유명한 정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어 위키에만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와요. 그래서 베타번 적분한 다음에 알파번 적분한 거, 알파번 적분한 다음에 베타번 적분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번을 한 번에 적분한 거가 항상 일치하더라라는 그 놀라운 또 정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수학자들은 적분으로서 도함수까지 처리하면 되겠네라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써다시피 만약에 분수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잘 적용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F를 n번 적분한 것은 거꾸로 F를 마이너스 n번 미분한 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F를 n번 미분한 것은 거꾸로 적분을 마이너스 n번 한 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4번 미분하겠다. 정수번에 대해서는 도함수도 충분히 2번, 3번 이런 것들이 다 교환법칙 분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4번이라 치면은 예를 들어 3번 미분을 해요. 0.6번에 대해서는 적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fx를 이제 x의 n제곱인 다항함수로 한번 잡았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다항함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x의 n제곱을 0과 1 사이인 그 수 알파에 대해서로 미분한 것을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x의 n제곱을 예를 들어 0.1번 미분할 거를 0.9번 적분한 다음에 한 번 미분하는 식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알파번 적분을 하고 한 번 이제 미분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오늘?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탁 나오더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그 오일러 느님의 이제 수학의 그 아름다움이 탁 느껴지면서 이야 이게 되네 그러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이제 그 적분에 대해서 정의를 이후로도 많이 연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만한 이제 수학자들도 소닌이라든지 아니면 아다마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2010년대 한 중반부터는 중국 수학자들이 이렇게 좀 이쪽에 대해서 많이 논문을 내더라고요. 뭐 중국 수학자들은 요새 워낙에 논문 많이 내니까. 그래서 분수계 미적분학은
최근에 유체 흐름, 열 전달, 뭐 유변화, 전기회로 네트워크, 뭐 전자기론, 제어이론, 통역, 뭐 통계학, 뭐 수학, 온갖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지금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질문.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미분 x를 2분의 1 미분한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기하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 번 미분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한 포인트에 대한 기울기다. 그리고 두 번 미분한 것은 이제 공률 분수계 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친다면은 사실 거기 정리 하나가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미분한 그 선이 있죠. 그 라인, 그 기울기랑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단위 삼각형의 면적을 곱하면 항상 상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 0.1번 미분하든 0.5번 미분하든 0.8번 미분하든 항상 그 단위 면적과 그 기울기의 곱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2분의 1번 미분, 3분의 1번 미분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별한 그 면적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운동학적으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그 이동 거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유체로 봤었을 때는 유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날씨 기후의 최종 변화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미분하고 적분을 하셨는데 네네. 순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그게? 그 순서는 당연히 뭐 미분 먼저 하든 적분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수번으로 미분 처리하고 소수번으로 이제 적분 처리한다라고 하면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